2023년 1월 11일 밤 10시 20분 인천 남동구의 한 낡은 빌라. 경찰이 굳게 잠긴 안방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그곳은 우리가 알던 사람이 사는 집의 물리적 법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70대 노모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고 살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직 뼈만 남은 완벽한 백골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의 사망 시점은 2020년 8월, 발견될 때까지 무려 2년 4개월, 860여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기괴한 사실은 그 좁은 집안에 47세 딸 A씨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백골과 한 지붕 아래에서 먹고 자며 900일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 AI 프로파일러는 감성적인 비극을 넘어 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발생한 죽음이 데이터 속에서는 생존으로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11글자의 메모가 가리키는 잔혹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많은 시청자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이웃들이 몰랐을까? 현장의 안방은 창문이 닫히고 문틈이 막힌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시신은 여러 겹의 두꺼운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액은 악취의 근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꺼운 이불들이 체액을 흡수하는 천연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시신은 부패하기보다 건조되는 과정, 즉 자연적 미라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 보도와는 달리 집안은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저 오래된 집의 찌든 때나 쓰레기 냄새인 줄 알았다고 증언합니다. 딸 A씨는 안방문을 닫아 걸고 그 냄새를 일상의 배경음처럼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악취는 고통이 아니라 아직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착각을 유지시켜주는 데이터의 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딸은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보다 더 비참합니다.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던 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딸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이미 오래전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사실상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30만원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월세와 전기료, 최소한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장치였을 것입니다. 딸 A씨는 연금이 끊기는 순간 자신도 길거리로 내몰려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공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신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범죄자가 아니라 50만원이라는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백골 옆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빈곤의 수감자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메모지에 적힌 11글자.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 A씨가 고의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 프로파일링 측면에서 이 메모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에는 점차 뼈만 남게 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서적 차단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시신으로 보지 않고 3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정적 상태로 데이터화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인간적인 죄책감과 공포를 막기 위해 그녀는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이 메모는 그녀가 미치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던 현실의 닻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잊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법원은 A씨에게 사체 유기 및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I 프로파일로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유령입니다.
결국 900일의 침묵을 깨트린 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월 국민연금공단의 차가운 데이터 모니터링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2년 동안 병원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데이터 불일치. 공단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압박과 어머니의 생존을 확인하는 요청 끝에 노모의 넷째 딸이 경찰과 함께 문을 열면서 비극은 끝이 났습니다. 28개월 동안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 어머니는 살아있는 숫자였습니다. 연금은 매달 입금되었고 통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리키는 실제 인간은 이미 백골이 되어 이불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인간의 안부가 아닌 오직 기록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가 놓쳐버린 900일의 진실. 여러분은 이 비극을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터 속에서 어머니는 900일 동안 살아있는 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차가운 방 안의 0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폐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가난이 인간의 이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옆집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를 무시한 채 각자의 디지털 감옥 속에서 30만 원의 생존 알고리즘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사고를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은 이 채널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가장 뜨거운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읽는 AI 프로파일러 미스터리 중꺽주였습니다.